안녕하세요. 움직임을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뒤만 발목과 발 근육학 5번째 강의입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종아리 신경, 그다음에 정경신경의 손상에 대한 근육 마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온종아리 신경과 그 가지에 대한 손상. 종아리 신경의 깊은 가지를 지배하는 근육은 앞쪽 구역에 있는 근육으로서 앞정강근, 긴가락, 발가락 평근, 긴 엄지 평근, 셋째 종아리근, 짧은 발가락 평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신경의 얕은 가지에 지배하는 근육은 가쪽 구역에 있는 근육으로서 긴 종아리근, 짧은 종아리근을 지배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온 종아리 신경과 온 종아리 신경의 가지들에 대한 손상. 그래서 온 종아리 신경은 긴 종아리근 바로 깊은 쪽에 종아리뼈 목을 주위를 휙 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휙 감아요. 이렇게 휙 감아 돌아서 고줄된 몸쪽 종아리뼈의 찢김이나 외상에서 비교적 자주 손상이 있고, 그다음에 종아리 신경의 깊은 가지의 손상은 모든 등 쪽 굽힘 근육이 특히 정강 앞쪽에 있는 근육이 마비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근육 약화가 생기겠죠. 종아리 신경의 깊은 가지의 손상, 발등 굽힌 근육이 마비가 있다면 걷기, 발꿈치 닿기 직후에 발은 빠르고 조절되지 않는 발바닥 굽힘이 일어나게 되고, 또 흔들기 동안, 요각기 동안 걷기에 발이 떨어지는 동안에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은 발가락 지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발과 과도하게 굽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등 굽힘 근육이 마비가 있다면 목말 종아리 관절, 발목 관절에서 발바닥 굽힌 구축이 발달시키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변형은 발처짐 또는 발꿈치 들림발이 변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등 굽힘 근육이 마비 또 약화가 있으면 발등 굽힘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처진 발, 늘어진 발이 생겨서 발처짐이 있고, 발처짐 걸음인 또는 계상보행이 일어납니다. 스텝 페이지 게이트라고 해서 발바닥을 탑 때리는 그 보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발은 또 가쪽 번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발바닥 굽힌 자세는 발목에 몇몇 다른 결인데, 물론 아킬레스 힘줄에 대해서 적응성 단축과 타이트함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또한 계속된 중력의 당김으로 발바닥 굽힌 구축이 기하게 수 있겠죠. 종아리 신경의 얕은 가지의 손상, 긴 종아리근과 짧은 종아리 마비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지나에 따라 마비는 안쪽 들림 바이라 불리는 발의 뒤침 또는 안쪽 들림 자세가 유발하고, 온 종아리 신경에 대한 손상은 깊은 가지와 얕은 가지 둘 다 손상되겠죠? 연루되겠죠? 그래서 모든 발등 굽힘 근육과 가쪽 들림 근육이 마비가 생겨서 약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들린 발꿈치 안쪽 들림발이라고 불리는 발목의 발바닥 굽힘과 발의 뒷침에 결합된 변형입니다. 이 용어는 순 우리말로 신용어로서 쓰입니다. 이제는 정강신경과 정강신경의 그 가지들에 대한 손상. 정강신경에 지배하는 근육은 외제성 근육인 얕은 근육과 깊은 근육이 있을 때, 얕은 근육은 장단지근과 가자미근, 장단지 빗근, 그 다음에 깊은 근육은 뒤정강근, 긴 엄지 굽힌근, 긴 발락 굽힌근. 내재성 근육, 정강신경 지배하는 근육 중에서 내재성 근육은 안쪽, 가쪽 발바닥 신경, 안쪽, 가쪽 발바닥 신경을 발바닥 대부분의 피부를 감각 지배하고, 짧은 발가락 평근을 빼고 모든 내재성 근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강신경에 대한 손상, 뒤쪽 구역에 있는 근육들이 마비나 약화에 다양한 수준으로 유발되며, 정강신경의 손상에 대한 마비는 손상 때문에 정단지근과 가자근이 동적인 마비가 발생하는 건 좀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병리 관계없이 근육들의 마비는 발바닥 굽힘 토크를 현저하게 상실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발바닥 굽힘이 상실하고 초래하면 발등 굽힘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발등 굽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들리죠, 위로.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고정된 발등 굽힘 자세가 발끝 들린,
라고 불리는 정확히 불리는 상황이 목말 종아리 관절, 목막 관절에서 초래하게 됩니다. 칼카니아스 용어는 발끝 들린 퍼스 칼카니아스라고 하죠. 이 칼카니아스 용어는 만성적으로 발등 꼽힌된 발목이 발꿈치가 디딤기 시작 시에 지면을 급격하게 치게 되어 반응으로 형성된 돌출된 발꿈치 당위 패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정강신경의 송에 따른 마비, 주로 발의 뒤층 근육이 연루된 마비가 발생하여 긴 종아리근과 짧은 종아리 당김에 대해 반대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업충으로 고정된 발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가쪽 들린 발, 퍼스 발구스라고 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업침의 가쪽 들림과 벌림 성분의 변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발 뒤춤에 있는 근육은 뭐겠죠? 가자근익은, 장단직은, 뒤 정강근은 아까 말한 대로 뒤침하고 발바닥 굽힘하는 근육인데 주로 뒤침 근육이 마비가 돼 있으면 뒤침보다는 뭐가 있죠? 이제 뒤침보다 업침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가쪽 들림발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뒤쪽 근육인 모든 근육 마비는 들림발 끝 가쪽 들림발이라고 하는 퍼스 칼카네오 발고스라한 불리는 고정된 변형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들린 발꿈치, 들린 발끝, 들린 발끝, 가쪽 들림발이라고 하는 변형이 생기는 거죠. 네, 정강신경 중에 이제 안쪽 발바닥 신경과 가쪽 발바닥 신경의 손상, 다리 내 정강신경에 대한 손상은 좀 더 먼 쪽에 있는 안쪽 발바닥 신경과 가쪽 발바닥 신경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발의 내재성 근육 마비는 발허리 발가락 관절의 과다평과 발가락 뼈 사이 관절의 굽힘을 보이는 갈퀴 변형을 초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변형은 주로 발의 발가락에 가로지는 외제성 발가락 편 근육의 당김에 반대되는 힘이 제공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의 내재성 근육 약화로 인해 유발된 갈퀴 발가락의 병약은 자신경과 정주신경, 얼라너브와 메디안 너브의 손상, 손이죠. 이후에 발생되는 갈퀴 손가락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도 생기지만 손도 생긴다는 거죠. 이제 종아리 신경과 정강신경에 대한 손상, 근육마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표로서. 그래서 신경손상 및 이와 관련된 근육마비, 또 변형, 비상적인 자세, 흔히 임상적 명칭, 정성 단축과 타이트한 구조. 그래서 종아리 신경의 깊은까지 손상에 의한 정강뼈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마비. 그래서 종아리 신경의 깊은까지에 있는 근육들을 뭐뭐 했었죠? 앞정강근, 긴 엄지평근, 긴 발가락 평근이었었죠. 그래서 목말 종아리 관절에 발바닥 굽힘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발등 굽힘이 안 일어나니까 자연적으로 발등 굽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강한 발등 굽힘이 일어나서 목말 종아리에 발등 굽힘이 일어나고 그래서 발처짐, 발꿈치 들림발이 생기겠죠. 그래서 타이트해지는 것은 이제 뒤쪽 구조물이겠죠. 그래서 아킬레스 힘줄, 목말 종아리 관절 뒤 관절 주머니겠죠. 종아리 신경의 얕은 가지 손상. 얕은 가지 뭐뭐 있었죠? 여기 있네요. 긴 종아리근, 짧은 종아리 마비 생기죠. 긴 종아리가 짧은 종아리가 마비 생기면 약화가 생기죠. 그러면 가쪽 들림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태양적인 안쪽 들림이 커지겠죠. 그래서 발에 안쪽 들림이 생기고 안쪽 들림발이 생깁니다. 타이트한 구조는 안쪽 들리시만 해주는 뒤정강근, 세모인대, 정강뼈, 발꿈치 섬유와 인적 목말 및 관절의 인적 관절 중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뒤정강근을 조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온 종아리 신경의 손상. 그래서 온 종아리 신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깊은 가지와 얕은 가지가 모두 손상되겠죠. 그래서 모든 발등 굽힘 근육과 가쪽 들린 근육이 마비에 생깁니다. 그래서 발등 굽힘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이제 발바닥 굽힘이고 가쪽 들림이 안 된다면 안쪽 들림이겠죠. 그래서 목말 종아리 관절의 발바닥 굽힘과 발의 안쪽 들림이 생기겠죠. 그래서 들림 발꿈치 안쪽 들림발. 그래서 타이트해지는 구조는 안쪽 아킬레스 힘줄하고 뒤 정강근이겠죠. 여기부터 이제 정강신경. 정강신경의 몸쪽 부분의 손상에 의한 모든 발바닥 굽힘과 뒤층 근육이겠죠. 그러면 약화되면 발등 굽힘과 어떻게 해서 엎침이 생기겠죠. 엎침. 그래서 목말 종아리 관절의 발등 굽힘과 발의
가쪽 들림, 엎침이 생기겠죠. 그래서 들림, 발끝, 가쪽 들림 발이 생겨서 타이트해지는 쪽은 발등 굽힌 근육과 가쪽 들림 근육, 또 앞 목말 종아리 인대와 인접 목말 및 관절 주머니가 타이트해지는 구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정강신경의 중간 부분의 손상에 의한 뒤층 근육의 마비. 뒤층 근육이 뭐가 돼 있어요? 이제 엎침이 일어나겠죠. 뒷침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발이 가쪽 들림, 엎침 발이 생기겠죠. 그래서 가쪽 들림 발이 생기고, 짧아지는 건 어떻게 했어요? 엎침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긴 종아리 근과 짧은 종아리 타이트겠죠. 뻣뻣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강신에서 이제 먼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제 안쪽과 가쪽 발바닥 신경이 연루된 손상은 발와리 발가락과 과다편, 그리고 발가락 뼈 사이 관절의 굽힘.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갈퀴 모양처럼 갈퀴 발가락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반대쪽인 발이 굽힘이 생기면 뒤쪽에 이제 편근이 타이트겠죠. 그래서 긴 발가락 편근, 짧은 발가락 편근이 타이트해지는 구조가 생기겠죠.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내재성 근육인 해부학적 기능적 고려서의 첫째 층과 둘째 층에 있는 내재성 근육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